코로나 서바이벌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스마트폰 UV 살균기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UV, 즉 자외선을 쬐면 바이러스의 DNA와 RNA 등이 파괴되는 원리를 이용해 충전 기능까지 덧붙인 살균기가 적게는 10불, 많게는 100불대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안경과 이어폰까지 살균된다는 사실이 홍보되면서 판매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스마트폰과 키보드 등에서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공인됐지만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 CDC는 스마트폰과 같은 물건 표면이 바이러스 감염의 일반적인 루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메시 아달자 존스합킨스 대학 교수도 스마트폰으로 감염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폰 UV 살균기가 실질적인 건강상의 이익이 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아달자 교수는 UV 살균기가 감염 위험을 크게 낮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기계를 구입한 적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UV 살균기를 쓰는 것은 채소를 라이졸 와이프로 닦아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살균 강박증은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만은 아니에요. 1990년대 셀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셀폰이 심지어 변기보다 훨씬 더 세균에 오염됐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습니다. 주방보다 화장실에서 세균이 훨씬 적게 검출됐다는 식의 자극적인 보도였습니다. 스마트폰에 세균이 많은 것은 당연하죠. 우리 인체가 바로 무수히 많은 세균을 지니고 다니는 숙주이고 바이러스의 온상인 손을 가장 많이 타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스마트폰 세균이 인체 질병으로 이어지느냐는 점인데 폴라케논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는 스마트폰 세균을 접한다고 해서 반드시 질병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논 교수는 스마트폰과 변기를 비교해서 스마트폰이 더 위험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그럴듯한 유사 과학적 증거를 앞세운 상술 앞에서 무력해지곤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스마트폰의 모든 세균을 박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요. 손이 계속해서 세균을 스마트폰으로 옮겨오기 때문입니다. 또 스마트폰에 묻은 대부분의 세균과 바이러스는 인체에 해롭지도 않고 설령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감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부분 기침과 재채기 등 감염자의 침방울인 비말을 통해 감염됩니다.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감염자가 자신의 기침을 막은 손으로 전철역 가드레일을 만지고 비감염자가 이 가드레일을 만진 후 입과 코, 눈을 비빌 경우예요. 바이러스를 묻힌 손으로 스마트폰을 만진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스마트폰을 만지고 다시 눈과 입, 코 등을 만진다면 감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스마트폰은 2차적인 매개체이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입니다. CDC도 스마트폰 표면 접촉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UV 살균기로 감염 가능성이 현저히 줄지 않는다는 사실도 인정했죠. 캐논 교수는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오히려 이 같은 UV 살균기와 공기청정기, 손 소독제 등의 비싼 제품이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낮출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금이 아무리 엄중한 팬데믹 시대라 하더라도 인간이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UV 살균기를 믿고 손 씻기를 게을리한다면 오히려 감염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UV 살균기가 바이러스 감염을 낮추는 것보다 스마트폰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UV 살균기 대신 클로락스 와이프 등으로 스마트폰을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살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조나단 아이젠 UC 데이비스 대학 교수는 대체로 스마트폰을 타인과 공유하지만 않는다면 감염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식구나 타인과 공유하는 스마트 기기일 경우 클로락스 와입 등으로 자주 닦아줘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클로락스 와입으로 닦을 경우 터치스크린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필름을 씌운 상태라면 안전하다고 해요. 애플은 아이폰의 경우 와입이나 70% 알코올로 소독해도 안전하다고 밝혔는데요. 모든 전자제품을 닦을 때는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코드를 뺀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충전 포트 등에 물기가 닿는 것도 피해야 하죠. 유리창을 닦는 윈덱스나 블리치 소독약 등은 암모니아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식품과 우편물 등에 의한 바이러스 표면 접촉이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우편물과 쇼핑한 식품 등을 14일 동안 격리시킨 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나친 걱정일 수 있다는 거죠. 국립감염병알러지연구소의 데이빗 모렌스 상임 고문은 의사이자 감염병 연구자로 그리고 바이러스 학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표면 접촉에 의한 감염을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에서는 바이러스가 유리, 스테인레스 스틸 등에서 28일 동안 생존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제출됐지만 기본적으로 실험실 환경에서 나온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조건에서는 불가능해요. 바람과 햇볕, 열, 추위 등이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축시키기 때문입니다. 표면에 묻은 바이러스는 비말에 섞인 것에 비해 강력하지도 않죠. 스테판 바랄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는 표면에 붙은 개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으로 직접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심지어 별똥별에 맞을 확률도 있지만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엔젤라 라스무센 콜롬비아 대학 교수는 일반 감기나 독감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은 모두 표면 접촉에 의한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어요. 다만 중요한 매개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은 맞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상술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준과 판단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서바이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